너희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이거는 물론 뭐 내신을 위한 수업이지만 얘들아, 모의고사 풀 때, 현대소설 할 때, 이청준이라는 이름 보면 긴장 빡 하고 읽으면 좋겠어. 이청준 소설이 정말 어려워. 근데 전통적 가치관이랑 그렇지 않은 현대적 가치관이랑 좀 대립을 이루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태준 소설처럼. 근데 이태준 소설은 사실 그런 갈등이 전면에 딱 드러나 있어서 좀 쉽거든. 근데 이청준 소설은 외적 갈등이 그렇게 팍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요번 모의고사 작품은 외적 갈등이 조금 잘 나와 있고, 그 외적 갈등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보기 텍스트에 있었어. 그래서 그나마 이청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이거를 읽음에 있어서 좀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청준 소설이 어려운 만큼 기준을 좀 잘 잡아준 케이스다라고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34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34번을 읽으면 관역이라는 제목으로 통해서 우리가 활쏘기를 대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대. 오케이. 제목이 니값 했네, 그치? 화살을 쏘는 거. 이 화살을 쏘기에 있어서 인물들이 다양한 태도를 나타낼 거래. 첫 번째, 노란색, 궁도로 활쏘기. 궁도로 활쏘는 거는요, 자기 수양의 과정. 오케이. 첫 번째는 궁도로 활쏘기. 궁도로 활쏘기라는 건 뭐다?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의 수양을 목적으로 해서 활을 쏘는 사람. 자, 남에게 과시하거나, 벌써 이제 이거 마이너스 쪽이지, 그치? 과시하거나 승부를 가르기 위한 수단이자 흥미거리. 야, 나쁜 말은 다 들어갔어, 얘들아. 이게 뒷부분에 나와서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뭐래요? 남에게 보여주는 과시하거나 또는 흥미거리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활쏘기 태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록색, 솜씨로 활쏘기. 오케이. 솜씨를 뽐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활쏘기를 궁도로 존중하기도 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기도 한다라고 했죠. 말이 더 나왔어, 얘들아. 뭐래, 얘들아? 자, 궁도로 하려는데, 존중하는 태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지? 같이 봐주세요, 얘들아. 대상화할 수 있는 기술. 오케이. 대상화할 수 있는 기술. 얘들아, 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앞에 봐. 여기랑 지금 바꿔 읽으라는 얘기지. 흥미거리로서 구경할 수 있고 자랑하면 내가 봐준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잘 봐봐. 요거는 2번에 해당하는 말이고 요거는 1번에 해당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 인물 유형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다 갖고 있는 양면적인 태도다. 이 양면적인 태도는 2번과 1번을 바뀌었네. 1번과 2번을 둘 다 합친 게 바로 3번이다. 나 이럴 때 기분 좀 쾌감 있지 않니? 1 더하기 2는? 미안해. 자, 계속 할게요. 그 쾌감을 느끼라고 색깔도 느껴져? 노란색 더하기 초록색은? 갑이나? 갑이나. 사실 노란색 더하기 초록색 뭐야, 얘들아? 잠깐만. 어떡하지? 나 이거 어젯밤에 막 정신 나갔나 뭐 어떡해. 이거 해놓고 엄청 뿌듯해요. 얘들한테 이거 해줘야지. 이거 노란색, 이거 파란색, 섞은 게 초록색이야.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통한 걸로 하고 패스할게요. 짜증나네. 지금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합시다. 의미는 알겠죠? 네. 좀 이 순간만큼은 노란색 더하기 초록색은 파란색으로. 가비라, 근데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알고 있어서 대답 안 했던 거야?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기준을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그 이청준 소설이 가지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너무 잘 극복할 수 있게 친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되는 거야? 누가 1번 인물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지, 누가 2번인지, 누가 3번인지 그걸 찾아가면서 하는 거야. 약간 애매한 인물이 있겠지. 3번 인물. 왜? 3번 인물은 이런 성격 다 드러나니까 니네가 2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2번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1번 태도가 나타나네. 근데 그 1번 태도가 진짜 이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
우리가 조금 미리 잡아주자면요. 이건 내신이니까 그거 원래 이게 모의고사 수업이면 내가 읽어 내려가면서 야 이거 1번일까 3번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건 내신이니까 내용 이해를 위해서 빨리빨리 가면 자 보세요. 여기 등장인물이 일단 나와요. 궁도의 입장을 얘기하는 인물은 누구니? 얘들아 이거 배운 것 같은데 학교에서? 누구야? 노인. 이 양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웠어? 아직 뭐 필기 막 뭐 돼 있던데? 관영 아니야? 아, 저기 고전수업을 외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석주호라는 인물이 있어. 얘가 석주호야. 근데 미리 잡아드릴게요. 석주호라는 인물이 이 노인이 운영하는 활쏘기 그 장소가 있어. 양궁장이라고 그냥 편의상 말할게요. 그 양궁장 가서 맨날 그 활쏘기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노인에게는 또 딸이 있어. 이 노인의 딸도 활쏘기를 해. 근데 이 노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느 칸에 들어가 있어? 1번 라인에 들어가 있지, 그치? 이런 사람들이야, 얘네는. 근데 이 석주호는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석주호 친구들이 있어. 석주호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이 지역 유지들이라고 나와. 그리고 여기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인물은 양조장이 술 만드는 곳이거든? 양조장 영감이라고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인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석주호의 지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빨리빨리 잡아줄게. 앞에 봐. 석주호가 이제 이 양궁장에 다니면서 이제 양궁을 활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석주호는 이걸 둘 다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 그치? 근데 이 지역 유지들, 그러니까 지금 석주호랑 다 같이 이제 활쏘기 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요 2번 라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과 그 운영하는 사람의 딸. 요 딸은 자 지금 궁도 요 1번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잘 봐. 내가 요런 인물들을 구별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이 1번 태도야 2번 태도야를 구별하는데 색깔을 다 썼어.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 1번 태도와 2번 태도를 얘는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노란색을 딱 칠해놓으면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 노인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석주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조심하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노란색은 1번 태도잖아. 근데 1번 태도는 누구도 갖고 있어요? 석주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노란색의 태도가 석주호 거야? 노인 거야? 딸 거야? 이걸 구분하면 돼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많고 복잡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맥락상 잘 한 번만 읽어주시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또는 또 헷갈릴만한 거 그럼 니네가 이제 얘기해봐. 이게 뭐겠어? 또는 이런 2번에 대한 태도지. 이 2번에 대한 태도는 또 누구한테도 있어? 얘네한테도 있지만 얘한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구간이 초록색으로 했니 내가? 그 초록색이 얘네 태도인지 그걸 또 잘 구분하는 게 관건이죠.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대략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다음날 오도 석주호는 얘들아 석주호는 이걸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 석주호 검사는 청을 나오자마자 포를 이끌고 북호정, 얘들아 북호정이요. 이 양궁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호정에다가 양궁장 이름이라고 쓰세요. 활 쏘는 장소야. 북호정으로 올라갔다. 한데 노인은 아직 활을 골라놓지 않고 있었다. 주호가 다시 찾아온 것을 오히려 의아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아 잘 봐. 이 석주호 검사가 활을 쏘러 다니는 곳이 북호정이야. 그리고 북호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노인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주호라는 사람은 이 노인이 운영하는 북호정에 자주 와서 활 쏘기를 연습하는 사람. 설정됐니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을 쏘러 왔는데 노인이 활을 골라놓지 않고 있었다. 왜냐면 잘 봐. 활을 쏘려면 활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내가 똑같이 골프 치러 가려면 골프채가 필요하잖아. 근데 보통 이제 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골프채가 있잖아. 근데 석주호는 이제 여기 걸 이제 빌려서 쓰는 상황이다. 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노인은 아직 활을 골라놓지 않고 있었다. 주호가 다시 찾아온 걸 오히려 의아스러워하는 눈치였다. 해보겠소? 그럼 있는 활이니 지금이라도 골라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 활 쏘기 연습하려고? 그럼 여기 있는 거라도 한번 여기 있는 것 중에 한번 골라서 한번 네 연습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제야 대청마루로 올라가서 활을 몇 개 골라왔다. 전부 새로 만든 것뿐이었다. 주호는 어느 것이 나을지 정할 수가 없었다. 아,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활은 자기가 길을 들여야 하는데 쏘던 것은 다 길이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봐봐. 그 활
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요게 활이고 요게 활, 요게 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활 시위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뭔지 감이 오죠? 아, 자, 자,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게 활이란 말이야, 요게 활. 그러니까 지금 요 활을 지금 빌리는데 이 활이라는 게 자기 몸 이런 사이즈도 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늘 쓰던 걸로 쓰면 어떨까? 좀 더 편하겠지. 그 길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다 지금 새 거라서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얘들아. 있지요. 하지만 활은 자기가 길을 들여야 하는 건데 쏘던 것은 다 다른 사람의 길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아이 그냥 괜찮아요. 내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 봅시다. 여기 내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봐봐. 여기에 지금 많은 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활이 없잖아. 근데 지금 내가 활 쏘기 연습하러 왔으니까 활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노인이 여기 있는 것 중에 골라봐요. 하니까 다 새 거야. 그래서 아이 뭐 좀 이렇게 너무 새 건 뻣뻣한데 그래도 누가 쓰던 것들이 길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좀 쓰던 건 없어요 했더니 아 그건 또 다른 사람 다 길이 들었는데 했더니 뭐래요? 아 그냥 내력이 있는 것으로 좀 줘요. 내력이 있는 건 뭐냐면 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쓰던 거 없어요? 이런 거. 이해돼요? 이게 뭐 하려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지인들 끌고 와서 지금 여기 나 활 쏘는 곳이야 막 이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기 건 없고 빌려왔을 때 이런 거 내가 활 쏘기를 아주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활 쏘기를 아주 잘하면 도구가 뭐가 됐든 간에 얘들아 잘 쏘는 모습만 보여주면 좋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명사수 아주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구라도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좀 내력이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 파트 있죠?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왜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지금 얘는요 진정한 이 1번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야. 1번의 모습보다는 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아 좀 유명한 사람 뭐 내력이 있는 뭐 누가 뭐 썼다든지 뭐 이런 내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 좀 봅시다. 근데 일단 제 힘에는 좀 맞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파트 읽을게요. 새 것은 너무 생퉁스러웠다. 그리고 이런 물건일수록 골동품 가치가 문제되기 쉬울 듯했다. 명사수가 못된 터에는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활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내력이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내력이 있는 걸 찾고 거꾸로 올라가면 돼. 그 내력이 있는 걸 찾고 싶기 때문에 기억 누가 쓰던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파트는 어떤 거야? 앞에 봐요. 기억 파트는 이런 모습이야? 아니면 이런 모습이야? 1번 모습이야? 2번 모습이야? 2번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밑에 파트들을 통해서.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래서 이제 기억 파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33번 갈게요. 바로바로 니네가 샤프로 제껴주세요. 기억.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치? 아니, 내가 명사수가 못될 바에야 남이 쓰던 거, 유명한 뭐 내력이 있는 것들로라도 좀 활이라도, 도구라도 화려한 거 쓰고 싶다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1번은 제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이제 A 파트로 가겠습니다. 새 것은 너무나 생퉁스러웠다. 이런 물건일수록 골동품 가치가 문제되기 쉬울 듯했다. 명사수가 못된 터에는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좀 나을 법해서 내력이 있는 거 하나 보자고 한 거야. 그런 것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바둑집 영감들 앞에 서서 여기서 바둑집 영감들이 뭐냐면 선생님 봐봐. 진짜 그 바둑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게 뭐냐면 바둑집 같은 데는 바둑에 좀 꽤나 뭐 일가견이 있는 노인들이 막 모여갖고 막 훈수 두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 이제 끌고 온 이 지인들. 이 지인들 앞에서 그냥 좀 한 발 앞서 나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 끌고 왔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쌤 봐봐. 이런 거지. 가빈이가 어디 가는데 네가 맨날 연습하던 볼링장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근데 너가 지금 너 도구는 없어. 그럼 미리 가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뭐 여기 또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쓰는 뭐 이런 볼링 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도 니네 앞에서 내가 너희보다 좀 한 발 여기 많이 다닌 사람은 좀 앞서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지. 무슨 맥락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지 A 파트 읽었습니다. 자, 라지 A 파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문제 풀어버릴게요, 얘들아. 32번 가겠습니다. A와 B. 얘들아 지금
선지가 정말 깔끔하게 반 쪼개지지 않나요?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 때 이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손.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갑니다. 행적 요약? 절대 없잖아. 동시적 사건을 병치했다?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을 묘사, 야, 이거는 행동 묘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야? 특정 인물 누구예요? 4번으로 바로 가. 주호의 입장에서 서술자가 그 내면을 주호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마치 근데 주호가 주호 자신의 내면을 설명하듯이 해주지 않았니? 약간 초점이 얘한테 맞는 것 같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직 B는 확인은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모두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얘들아, 내면만 드러났지 이 내면을 행위로 나타내는 부분은 없었어, A 파트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면은요, 지금 32번이 A만으로 지금 풀렸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왜 안 넘어와서 안 푸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럼 모의고사에 대해서 혼내면 안 되는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재료도 좋은 것을 썼고 얼마 전까지 꼭 한 사람이 쏘던 것이오만 하면서 노인이 이제 활을 더 가지고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지목했다. 활고자가 유독 반들거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런 거 찾으니 좀 내력이 있는 거 없어요? 뭐 나한테 좀 맞는 거 없어요? 라고 하니까 활 하나를 갖고 왔어. 근데 그 활고자가 뭐냐면 나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요 끈 있지, 요 끈. 요 끈을 이렇게 거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가 사용을 했던 흔적이겠죠. 그러니까 반들거렸다라는 게. 여기서는 승단이 되고 있진 않지만 제값으로 치자면 이 활을 쏘던 노인은 2단 활을 쏘았을게요. 어느 만한 실력인지 주호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바둑 생각을 하면 썩 명수에 들리라 여겨주다. 자꾸 바둑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 힘에 맞을까요? 힘은 활을 다루기 나름이요. 그러나 주호는 눈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이거 뭐야? 노인이 뭐 하나 추천해줬는데 그래요? 뭐, 하면서 이제 다른 활들을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다, 얘들아, 지금. 눈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 내력이 좋다 이렇게 쏘는 사람에게 달렸는데 잘 쏘는 분들은 되게 자기의 궁이 있고, 빌려다가 쓰더라도,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되게 모순인 거야. 얘는 지금, 좀 뭐, 유명한 사람이 쓰던 거 없어요. 내력이 있는 거 없어야 했지만, 야, 그런 활을 잘 쏘는 유명한 사람들이 활 대여해서 쓰니? 야, 우리 하다못해 아까 말했잖아. 볼링장, 당구장도요. 그거 취미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큐대가 있고 자기 공이나 이 장비들이 있잖아. 그치? 자기 볼링화가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는 거야. 내력이 좋다랗게 쏘는 사람에 달렸는데 잘 쏘는 분들은 보통 자기의 궁이 있고 빌려다가 쓰더라도 마음에 들면 그거 사갖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 이것은 노인이 바로 이 땅에서 숨을 거뒀으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추천해준 게 뭐냐면 어떤 노인이 쓰던 거야. 근데 그 노인이 쓰던 게 이게 그나마 좀 나아. 이거라도 써. 지금.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거야. 야, 여기 남아있겠냐. 그나마 이거라도 써라. 했더니, 그래서 그것으로 정한 거예요. 이해됐죠? 설득 끝에 정한 거야. 지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설득 끝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했다. 노인의 색띠도 하나 내주었다. 이건 뭡니까? 궁대라고 하지요. 활을 질 때 매는 띠인데 활을 맨 일은 없지만 그래도 활을 쏠 때에는 메고 쏴야 합니다. 법도도 법도지만 그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여기 지금 이 활이잖아. 이게 이 활이 이제 메고 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보통 여기 온 사람들은 그냥 그런 법도 따져, 안 따져? 그냥 취미로 쏘고 놀러와서 쏘고 그러면 이런 법도 안 따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노인이 어떤 거야? 너희 같은 이렇게 와서 쓰는 사람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법도야, 이게. 근데 지키면 좋지 않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요 멘트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요 1번, 궁도로서의 자세. 이해됐어요? 궁도로서의 자세. 근데 여기서 이 노란색은 누구 거야? 노인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노인이라고 쓰시고요. 자, 활쏘기를 먼저 배운 석주호는요, 지역 유지들을 북호정에 부르고 그들은 노인의 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노인네는 활을 쏘고 또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과는 다르죠. 근데 딸아이까지 활을 쏜다던데. 회개한 일이라는 트였다.
한번 말끼리, 말 소재가, 대화의 소재가 그쪽으로 터지니까 여인의 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아까 그 지역 유지들이겠죠. 모두들 이제는 그 딸아이의 활솜씨를 한번 구경하자고 덤벼든 거야, 얘들아. 구경이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솜씨를 보자.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누구예요? 이 석주호가 아니라 지역 유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건 지역 유지들의 태도야. 그러자 노인은요, 첫마디에 아니요, 구경할 만한 게 못 됩니다. 라고 점잖게 거절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볼만한 게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의 딸아이의 솜씨에 대한 겸손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야, 노인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왜 볼만한 게 못 된다고 했을까? 활쏘기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라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파트는 또 누구 거예요? 노인 거라고 써있잖아, 얘들아. 이해됐나요? 그리고 뭐야, 이 노인이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쌤 봐봐. 진짜 명사수가 와서 따님이 좀 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다면, 왜 말투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했다면, 약간의 뭐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에, 한번 봐주시죠.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지역 유지들은 어떤 태도로 보자고 한 거야? 그거 한번 뭐 구경이나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뭐 잘 친다고 해서 약간 구경거리 삼아 보자고 하니까 딱 잘라 거절한 거란 말이야, 노인이. 이해됐어요? 자, 계속 할게요. 그러나 그렇게 점잖게 말하는 노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이거 예를 들어 노인의 심리 간접짓이라고 써놨죠. 지금 이 사람들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야. 왜? 활쏘기를 뭐로 여기고 있으니까.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굳이 시범을 강제로 청했다. 노예는 마침내 화가 나서 거절이 결의했다. 그러니까 진짜 딱 잘라서 거절했어. 근데 그들은 이제 활터의 질서 속에 있지 않다. 여기 지금 뭐 조용히 이거 쳐야 돼 이런 거 없어. 얘는 지금 활 치러 온 거 아니야. 이제 막 오기가 생겼어. 물러설 생각을 하잖아. 특히 양조장 영감이 가장 심했다. 여인의 시범에 관해서는 시종 입을 다물고 있었던 석주호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네. 석주호는요, 그때 그들의 요구 속에서 묘한 희롱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 늙은 사내들 앞에 딸이 활을 쏘는 것이 마치 큰 모욕이라도 당하는 일인 양 한사코 거절하는 노인의 태도가 더욱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활을 그렇게 딸이 잘 쏜다면서요. 저희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노인이 너무 지스테파스 가면서 노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겼고 좀 보자 뭐 여자 잘 쏘는 거 약간 그런 태도가 오가면서 희롱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주호 역시 하루아침 자 여기서 보면 요거 체크할게요. 그러나부터 괄호 열어봐. 그러나 주호 역시 하루아침 딱 한 번밖에 구경하지 못한 여인. 여기가 여인이 누구야? 딸이야, 딸. 노인의 딸. 노인 딸의 활솜씨. 그 유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가 없었다. 바로 닫아봐. 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석주호가 사실은 이 노인의 딸이 연습하는 장면을 봤던 거야. 석주호가 어느 날, 쌤 봐봐. 너 그런 거 알지? 우리 볼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찐으로 잘 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때 가갖고 본인만의 뭔가를 이거 연습하고 딱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 말고 새벽 시간 있죠. 이 새벽 아침 동틀 무렵에 이런 고수들이 와가 자기 수양을 이런 인물들 있지, 이런 인물들이 와서 각자 자기 수양을 갈고 닦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석주호가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말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에 여기 오게 된 거야. 여기 와서 누굴 마침 본 거야? 그 딸이 활 쏘는 걸 봤던 거야. 그래서 나 그 딸 활 쏘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봐봐. 그 딸이 활 쏘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었으면 석주는 볼 수도 있었어. 왜? 그 시간에 또 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한 번밖에 못 봤다라는 거는요. 석주호가 그 시간대는 감히 내가 올 시간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야. 내가 오면 뭐 된다?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석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는 모습이지.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새벽대에 왔어? 그런데 완전 자기 수영하는 그런 마인드로 고수들이 와갖고 막 치고 있는 거야. 아니죠. 볼링이나 당구가 아닌데 미안해. 활을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연히 노인의 딸을 본 거야. 너무 예쁘고 멋있었어. 하지만 감히 자기가 이 시간대에 온다는 건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시간에 오지 않은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모습을 한 번밖에 못 봤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봐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딸 보자고 쪼르니까 굳이 말리진 않는 거야. 왜? 자기도 그 여자를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거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계속할게요. 노란색에서 드러나 자신이 북호정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이 뭐야? 이런 사람들의 새벽 시간 활쏘기에 자리를 피해줘야 한다. 뭐야? 이런 마인드지. 이런 마인드. 이해됐어요? 이런 마인드 때문에 다시는 딸이라고 써요. 딸의 활쏘기. 노인 딸의 활쏘기를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또 느껴지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B 파트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저 늙은 사내들이 누구야? 얘네. 그지? 얘네. 저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적어도 궁도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석조는 그럴 권리가 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앞에 봐봐. 지금 잘 봐요. 석조는 이런 마인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활쏘기를 한 번만 보고 다시 못 봤단 말이야.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활쏘기를 구경하자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석조는 다시 한번 볼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 라지 B 파트.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B 파트 읽겠습니다, 얘들아. 자, 32번에 B 갈게요. 야, 이거는 4번만 가봐, 얘들아. 서술자가 그 내면을 또 석조의 내면을 딱 서술해주는 장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대화 제시 아니고, 시간 순서 바꾼 것도 아니고, 외양 묘사는 절대로 아니고, 인물의 내면을 내면까지는 맞지만 행위로 나타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얘들아, 이청준 소설이 꽤나 어렵기 때문에 기준도 선명하게 제시를 해줬고, 선지들도 초반에 빨리 풀 수 있는 만큼 지금 나왔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지금 내가 내신이니까 지금 B 파트 풀이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갈게요. B 이후에 읽겠습니다. 석조가 노인을 권했다. 노인을 권했다는 게 뭐야? 이런 거지. 얘네가 자꾸 쫄라. 지금 누구랑 대립하고 있어, 얘들아. 딱 봐도 지금 노인이랑 지역 유지들이랑 뭐 하고 있어요? 크게 갈등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얘네가 지금 크게 갈등을 때리고 있으니까 석조가 누구 편을 들까? 우리가 한번 지켜봤더니 얘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다시는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노인한테 그냥 한번 좀 보게 해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 내신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지금 노인을 권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주어가 노인을 권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딸 보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얘들아 지금. 요런 거 해석 잘해요. 모르겠으면 써놓으세요. 석조가 노인을 권했다. 그러자 노인은 난감한 얼굴이 되었어. 왜? 주호는 그래도 여기 꽤 다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럼요.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낮에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사람들 그럼 이런 거지. 선생님 봐봐. 이건 진짜 최소한의 예인 거야. 노인 생각했을 때 활쏘기는 구경거리야?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안 불렀던 거야. 근데 하도 조르고 석조까지 졸르니까 근데 석조는 또 이런 마인드도 약간 있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알았어요. 대신에 니네가 그 시간에 맞춰와인 거야. 그러면 그나마 구경거리라는 게 좀 덜하지 않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쌤 봐봐. 누가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하면 내가 일요일 12시에 오세요. 그래서 뒤에 여기서 문에 살짝 보고 가세요. 이거랑 내가 너희한테 그 일요일 우리 오늘 저녁에 7시에 우리 학부모님 온대. 니네 와서 공부하는 모습 좀 보여주자. 좀 와서 앉아있어. 이거랑 느낌 어때? 완전히 다른 거야, 얘들아. 너희 입장에서 기분 완전히 다르지, 지금. 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딸 입장에서 자기가 원래 활쏘기를 할 때 구경하는 것도 기분이 나쁠 거야. 딸도 이런 사람이니까. 원래 활쏘기 할 때 와서 막 원숭이 보듯이 구경하는 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그나마 노인이 허락해줬단 말이야. 근데 낮에는 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딸아이를 지금 굳이 불러서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노인은. 이해됐어? 어떤 의미인지? 자, 계속할게요. 그럼 다음날 새벽이라는 게 뭐야? 원래 볼 수 있는 시간이지. 거기다 쓰세요. 원래 볼 수 있는 시간.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했다. 그러니까 뭐야? 니네가 보고 싶으면 내 딸 시간에 맞춰 와라는 거야. 이해됐지? 낮 시간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야? 너희를 위해 굳이 딸내미를 이 자리로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다 이런 거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이거 지금 상세히 해설하는 거야, 얘들아. 구절의 의미들 다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선지로 만들기 때문에 내신은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주호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떳떳하게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런 태도는요, 지금 뭐야? 지금 이미 눈이 돌았어요, 얘는. 지금 빨리 봐야 된다라는 거야. 디귿, 그 목소리는 노인보다 더 엄숙하고 법정에서처럼 고압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앞에 봐. 잘 봅니다. 이번에 원래 얘네 둘이 갈등 때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치? 근데 주호가 끼어들어서 노인한테 얘기했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보여주시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얘가 부탁하니까 뭐라 그랬어? 아, 그러면은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오시면 저희 딸아이 연습 시간이니까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호가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아니죠.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이 사람들 안 올 수도 있어요. 약간 요런 식인 거야. 내가 좀 오버해서 설명하면 니네 이해하라고. 그럼 지금 누구랑 지금 또 갈등 때리고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 아니 파란색이 아니네.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여기랑 여기랑도 지금 갈등 때리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장면 잘 이해해야 돼. 지금 노인이 밑줄 친 부분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다음날 새벽 거기다 써놔. 노인 땡땡. 노인이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했어. 낮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어. 근데 아름다운 것 앞에다가 주호 땡땡이라고 써놔. 주호 땡땡. 그러자 이제 주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죠. 아름다운 것은 지금 바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죠. 라는 주호의 목소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지. 디귿. 라는 주호의 목소리는 노인보다, 노인이 뭐야? 아, 다음날 새벽에 오세요. 이 목소리보다도 더 고압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디귿 파트는요, 노인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야, 노인의 생각에 반대하는 거야? 노인의 생각에 반대하는 거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문제로 갈게요, 얘들아. 바로 디귿 가겠습니다. 노인을 돕겠다는 의지야, 이게 지금? 아니잖아. 그치? 내용 파악 잘하면 사실 문제 수준 별거 없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디귿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노인은 갑자기 힘이 빠진 얼굴이 되어서, 아유,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딸과 소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소년은요, 선생님이 따로 표시는 안 해, 표시할 필요 없어요. 소년은 요거 좀 이렇게 허드렛이 도와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아, 자꾸 볼링이야. 볼링장으로 치면은, 이거 너희가 이게 도구 쓰기 전에 도구 막 정리해서 닦아놓고, 핀 정리하고, 막 이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딸과 소년을 불렀다. 소년이 관역판으로 골짜기로 건너갔고 여인은 모시옷에 옥색 군대를 띠고 나와서 군대를 띄었다라는 거는요. 얘도 이런 모습을 이 법도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서 활쏘기를 하는 여자인 거잖아. 맞죠?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이런 거지.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렇게 산에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이제 소년이 있어. 소년. 여기에 이제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여자가 이제 여기서 활쏘기를 이제 딱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얘가 이제 표시를 해준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사건이란, 그리고 뭐야? 그래서 여인은요, 결국 모시옷에 옥색 붕대를 띠고 나와서 활을 쏘았다.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얘들아,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지금 뭐야? 이거는 얘들아 이런 게 사건이라고 할 만해? 아니지. 우리 입장에서. 지금 노인이나 딸 입장에선 이건 어떤 걸까? 사건이야.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앞에 봐봐. 얘네들은 이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까?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 본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그것을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석조까지도 여인이 봐봐. 석양. 얘들아 원래 여인이 활쏘기 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이다. 석양을 비끼고 서서 화살을 건네보는 모습과 맞은편 언덕에 부채를 든 소년이 판정 동작, 뭐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판정 동작을 번갈아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취한 듯 감탄하다가 북호정을 내려갔으니 말이다. 뭐야 이것만 하다가 갔나 봐. 이들은 애초에 동기야 어쨌든 다 같이 만족스러운 구경거리를 한 거야.
다들 만족해서 북호정을 내려갔다. 아무도 자기 만족감을 의심하여 그것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건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이 북호적 사람들에겐 분명 하나의 사건. 그렇지. 이 사람들한테는 사건이 아니야. 근데 앞에 봐. 이 북호정 사람들 누구누구 노인과 딸. 북호정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이 궁인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노인은요, 노란색입니다. 이날 저녁을 먹지 않았으며 딸도요, 상을 들여놓고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쭈그려 앉은 채 말이 없었다.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란색이야. 왜?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게 사건인 거야, 얘들아? 1번, 자기 수양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구경거리가 돼버렸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다만 소년이 여기 소년 눈치가 없어요. 소년이 여느 때처럼 열심히 숟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따금 딸아이를 불러들이려는데 한두 번 마른 기침을 했으나 이내 눈을 감고 깊이 상처받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 상처받은 거야. 자기 수양의 것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켜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보다도 사건이었다고 해도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것은 어차피 사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상 그런 식의 사건은 세상 어디에나 널리 가득했다고 선생님 풀이해놨죠? 세상 그런 사건은 어디에나 있을 법해. 뭐야? 남이 생각했을 때는 뭐 사건거리도 아니야.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는 사건이겠지?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런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북호정 사람들도 종당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버린 듯했다. 나중에는 그렇게, 근데 이거 착각이야, 얘들아. 잘 봐.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화를 쏘았고 석조 일행에 대해서도 노인은 같은 정도의 관심으로 활쏘기를 살펴줬다. 그러니까 그 일이 노인한테 엄청나게 자존감 떨어지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그냥 어땠대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계속 대했대요. 그래서 북호정 사람들도 종당에 그냥 뭐 이런 일 많고 많지, 아유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세상에 많고 많지 하고 넘겨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노란색 읽어볼게요. 근데 노인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자 주호는 근데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도 전날 얼핏 지나쳐버린 노인의 태도가 자세히 생각났다. 그때 노인은 뭔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드물게 긴 말을 하고 얼굴이 긴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맥이 탁 풀려 딸을 불러냈었다. 주호는 그들에게 무슨 치욕, 모욕이라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는 성찰의 장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 봐봐. 우리한테는 사건 같지도 않아. 하지만 그들한테는 사건이었을 거야. 근데 뭐 세상에 그런 일이 많고 많지 뭐 하는 마인드였는데 그 이후로도 여기 북호정에 와가지고 활쏘기를 계속했어. 근데 노인은요, 그 이전과 별다름 없이 우리를 대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석조도 뭐 별로 뭐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지나친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고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노인의 태도와 뭐가 오버랩된 거야. 그때 너무 심각하게 거절했던 노인의 상반된 태도가 오버랩되면서 어쩌면은 얘네 그냥 지나친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성찰한 거야. 내가 치욕스럽게 한 거구나. 한데 노인은 다시 의연했다. 이게 오히려 더 미안한 거지. 만약에 노인이 와서 이 석주한테 그때 좀 너무했어.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우리 딸 진짜 나 그날 저녁에 밥도 못 먹었어. 이렇게 노인이 얘기했다면 오히려 덜 미안하지 않았을까, 얘들아? 요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이 읽기 좀 편해지지. 노인은 다시 의연했다. 그때 굳은 얼굴과 고통스러운 듯한 목소리를 다시는 내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주호는 서운한 마음,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하는. 그러나 그 편이 더 좋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과 활에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런 마인드가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을 것 같으니 선생님이랑 빨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33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자, 리을만 가겠습니다. 전날의 사건으로 노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성찰 드러난 거예요. 자, 그리고 미음 파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미음 파트 기억 잘합니다. 주호는 서운한 느낌이 들었대. 이게 뭐야? 왜 서운해? 그렇게 속상했으면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라도 하지. 그냥 정과 다름없이 그냥 의연한 태도로 지내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대한 노인의 말을 잘 들으려고. 이게 성찰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네.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로 갈게요. 31번 가겠습니다. 야, 31번은 이제 이쯤 와서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석양의 아까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오전에 일행 앞에서 시범 보인 거 아니고요. 소녀는
이거 별로 중요한, 자, 이런 게 좀 웃겨. 소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거든? 소녀는 여인의 활쏘기 시범 이후에도 정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어디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느 때처럼 그냥 열심히 숟가락질을 했다라는 파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란색 사이에. 근데 여기서 이 문제 내는 의도를 잘 봐야 돼, 얘들아. 쌤 봐봐. 소녀는 너희가 봤을 때 비중이 높아? 아니지. 근데 굳이 선지로 들먹인 이유가 뭐냐면 소년과 이 노인과 딸의 태도를 비교해 준 거야. 지금 얘네는 그거 하고 나서 밥 먹었어, 못 먹었어? 밥을 못 먹었어. 하지만 그 일을 같이 한 소년은요, 뭐 했어?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내적 동요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소년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로 다시 한번 너희한테 상기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노인은 석조가 다시 찾아올 것을 예상하여 활을 미리 준비했다. 아니지, 아까 우리 초반에 기억나요, 얘들아? 활 이것저것 고르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예상하지 못했고 의아해했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석조 일행은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석조 일행이요. 아까 전에 우리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어. 회개한 일이라는 투였다라고 했어. 노인이 활을 만들고 활쏘기를 해? 근데 그 딸도 활을 쏴? 하면서 회개한 일이라는 투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략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지 갈게요. 5번. 석조 일행은 석조와는 달리 여인의 활쏘기 시범을 보고 모두가 만족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2번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34번은요, 이거는 뭐 설명이 이미 선생님 수업 안에 다 들어가서요. 5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한 것. 얘들아, 이거 왜 그런 거지, 얘들아? 석조가 승부를 가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쏘기를 바라보면서 승패 결과에, 노인 딸이랑 석조랑 뭐 활쏘기 대결해서 딸이 이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그냥 이 노인의 말에 따르기로 한 건 뭐야? 이들에게는 큰 사건이 맞았구나. 그럼 내가 그들에게 욕을 보인 게 맞겠구나. 라는 성찰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한 거지. 성찰의 마음으로. 이해됩니까, 얘들아, 전반적으로? 자, 나머지는요, 뭐, 선생님이 이미 수업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선지들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현대소설 이청준 관역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내신용이라서 구절구절 하나하나 다 신경을 좀 썼어요. 꺼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필기보다, 봐봐. 노인하고 딸한테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 그 일행이나 누구한테? 우리 주호한테는 그건 사건 같지도 않은 거였단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주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노인이 그 다음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태도로 얘네를 대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주호가 생각했을 땐 노인한테도 이거 별 사건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니까 얘가 뭐가 생각났냐면 잠깐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할 거면서 왜 처음에 우리 부탁을 어떻게 했어? 계속 거절했잖아. 왜 그렇게 흥분하고 펄쩍 뛰면서 평소답지도 않게 말을 길게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열심히 한 거지? 자, 이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랑 어떻게 해서 처음에 거절을 굉장히 결연하고 완강하게 했다는 부분이 길게 설명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랑 오버랩되면서 사실은 지금 아무렇지 않은 태도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이때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었겠구나 라고 지금 주호가 뭐 하는 장면이야? 성찰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까 질문이 살짝 있어가지고 다시 좀 내용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처음에 주호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이거 노인한테도 별다른 사건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지만 잠깐만. 근데 왜 그렇게 오바 떨면서 거절한 거야? 거절한 게 찐이었구나. 사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한테 이건 사건이었구나. 내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치욕을 보인 거구나 하고 성찰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뭐 했다? 순종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니 얘들아? 네. 그럼 그 사건으로 이해하면 왜 성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성찰이 반성의 의미는 아니지만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거절을 했지? 이렇게 거절을 심하게 했지? 그럼 이렇게 척하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한테 조금 더 이해가 빠르라고 조금 더 내 피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 하나만 더 덧붙였다.